QQQ가 오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QLD가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TQQQ가 오르면 사람은 갑자기 천재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계좌가 갈리는 순간은 오르는 날이 아닙니다. 매달 100만원씩 넣는 사람이 시장이 흔들릴 때 그 100만원을 어디에 넣느냐에서 인생 계좌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달 100만원씩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21년 말에 시장이 뜨거울 때 QQQ는 계속 오를 것 같았고 QLD는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처럼 보였고 TQQQ는 그냥 시간을 압축해주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100만원을 전부 TQQQ에 넣었다면 처음에는 정말 짜릿했을 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 넣었는데 계좌가 110만원, 120만원처럼 움직이면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방식이면 5년 안에 10억도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2022년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QQ가 30% 정도 빠지는 구간에서 QLD는 훨씬 크게 흔들리고 TQQQ는 계좌를 거의 찢어 넣습니다. 100만원씩 6개월 넣어서 600만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평가 금액이 300만원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매달 성실하게 넣었는데 계좌는 반토막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이게 QQQ, QLD, TQQQ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QQQ는 하락장을 맞아도 다시 버틸 수 있는 중심이 됩니다. QLD는 하락장에서 무섭지만 현금과 기준이 있으면 기회가 됩니다. TQQQ는 기준 없이 들어가면 상승장에서는 영웅을 만들어주고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월 100만원 투자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다. 만약 예전에 매달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가장 좋은 방식은 전부 TQQQ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이 뜨거울 때는 100만원 중 60만원은 QQQ나 QLD 중심으로 쌓고 20만원 정도만 TQQQ에 넣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훨씬 오래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은 매수한 첫날 버는 게 아니라 남들이 팔 때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같은 하락장에서 현금이 영원이었던 사람은 좋은 가격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매달 100만원 중 20만원씩이라도 현금을 남긴 사람은 5개월이면 100만 원, 10개월이면 20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의 총알이 생깁니다. 이 돈은 평소에는 답답해 보입니다. 남들이 TQQQ로 하루에 5%, 10% 움직일 때 현금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20% 빠지고 QLD가 흔들리고 TQQQ가 공포로 내려올 때 그 현금은 갑자기 무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에서는 생존율을 높입니다. 투자는 생존율이 먼저고 수익률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보면 너무 강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데이터 센터, 빅테크 클라우드, 오픈 AI, 엔트로픽, 자율주행까지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는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올해 AI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APEX가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까지 거론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돈, 이미 빌린 돈, 앞으로 더 조달해야 할 돈까지 합치면 AI 생태계의 익스포저가 3조 달러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야기됩니다. 3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니라 돈줄 자체가 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QQQ가 오른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됩니다. QLD가 오른다고 비중을 막 늘리면 안 됩니다. TQQQ가 하루에 튄다고 인생 역전 버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AI가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AI가 계속 돈을 끌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빅테크가 계속 투자하고 벤처들이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가 계속 밀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문제가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는커녕 장기금리가 높은 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금리는 다시 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I만 보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방비, 이자 비용, 전쟁 비용, 재정 부담이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라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집안에서 쓸 돈이 전부 그 아이에게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AI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AI가 좋다는 이유 하나로 QQQ, QLD, TQQQ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QQQ는 중심입니다. QLD는 속도입니다. TQQQ는 칼입니다. 중심은 오래 들고 갈 수 있어야 하고 속도는 조절해야 하고 칼은 아무 때나 휘두르면 다칩니다. 월 100만원 투자자라면 지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첫째, 매달 100만원을 전부 공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고점권이고 AI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됐다고 느낀다면 100만원 중 50만원에서 60만원은 QQQ나 QLD 중심으로 갑니다. 20만원은 TQQQ처럼 공격적인 자리에만 제한적으로 씁니다. 나머지 20만원에서 3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현금이 답답해 보여도 조정장에서 계좌를 다시 살리는 산소가 됩니다. 둘째, TQQQ는 평소에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공포가 왔을 때만 의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QQQ가 전고점 대비 10% 빠졌을 때는 QLD 중심으로 조금 더 넣습니다. 15% 빠졌을 때는 남겨둔 현금의 절반을 씁니다. 20% 이상 빠지고 시장이 공포로 바뀌었을 때만 TQQQ 비중을 의미있게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TQQQ가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셋째, TQQQ 비중이 커졌다면 반드시 줄이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기준은 있는데 파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못 팝니다. 더 갈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러다 한번 흔들리면 수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계좌가 망가지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TQQQ가 계좌 전체의 20%를 넘기 시작하면 초과분은 일부 줄여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이건 시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 멘탈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익이 커질수록 더 냉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취약해집니다. 수익이 커지면 자기 확신이 커지고 자기 확신이 커지면 리스크를 못 봅니다. 그때 계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전에 월 100만원씩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 팔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간에 전부 몰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이 남아있었던 사람입니다. TQQQ로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 QQQ와 QLD로 오래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전에 월 100만원씩 넣다가 무너진 사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QQQ로 시작합니다. 조금 오르면 QLD로 갑니다. 더 오르면 TQQQ로 갑니다. 그러다 수익률이 좋아지면 QQQ가 답답해 보입니다. QLD도 느려 보입니다. TQQQ만 진짜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꼭 한 번씩 묻습니다. 너 이 변동성 감당할 수 있니? 그때 대답하지 못하면 계좌가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좋습니다. 그런데 돈줄은 예전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빅테크는 강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어줄 겁니다. 그런데 정부도 쓸 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달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100만원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100만원을 넣는 날마다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중심을 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속도를 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칼을 들고 있는가? QQQ를 사는 건 중심을 사는 겁니다. QLD를 사는 건 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TQQQ를 사는 건 칼을 드는 겁니다. 칼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들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을 베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한 번에 크게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먹을 기회가 올 때까지 계좌를 살려둔 사람입니다. 월 100만원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5년이면 원금만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승장과 하락장을 견디는 구조가 붙으면 그 돈은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인생 계좌의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건 첫 해에 2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첫 조정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둘째 조정장에서 더 사는 겁니다. 셋째 상승장에서 비중을 줄일 줄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해내면 월 100만원 투자자는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지금 QQQ가 강해 보인다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QLD가 잘 간다고 전부 넣지 마십시오. TQQQ가 튄다고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시장은 늘 오르는 척하면서 욕심을 키우고 빠지는 척하면서 공포를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00만원을 넣는다면 그 돈은 단순한 매수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증명하는 돈입니다. 전부 욕심으로 넣을 것인지, 일부는 중심에 넣고 일부는 속도에 넣고 일부는 다음 기회를 위해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이 1년 뒤 계좌를 바꾸고 5년 뒤 인생을 바꿉니다. AI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흔들리면서 갈 겁니다. QQQ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QLD는 그 길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TQQQ는 그 길에서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기 전에 착지할 곳을 정해야 합니다. 월 100만원 투자자는 대단한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오를 때 덜 미치고 빠질 때 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가진 사람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